저는 정말 먼 곳 연출한 박근영입니다. 예, 이렇게 비도 많이 오고 영화 밖에 나가기 좀 어려운 여러 가지 상황들인데 영화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문경 역할을 맡은 기도영입니다. 보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 진우의 쌍둥이 은영 역할 맡은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말 먼 곳 영화에서 설 역을 맡은 김시하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우 역을 연기한 강규루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민 역을 연기한 홍병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관객과의 대화는 약 30분 좀 넘게 진행될 예정인데요. 이렇게 많이 찾아와 주셨으니까 좀 활발한 질문 해주실 거라 생각이 들고 오픈 채팅방에 많은 질문들 올려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질문들을 생각하고 올려주시기 전에 제가 감독님을 중심으로 질문을 몇 개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목부터 정말 먼 곳이라는 것도 있고 또 어떤 인터뷰에서 감독님이 이 영화를 거리감에 대한 영화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거리감에 대한 영화 어떤 의미로 말씀하셨는지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영화를 처음 만들고 싶다고 생각이 들었던 게 그 화천이라는 이 공간에서 받은 느낌에서 시작을 한 거였는데요. 그래서 그 화천이 거리상 생각보다 서울에서 멀지가 않은데 제가 거기 이제 좀 자주 다니면서 느끼는 거는 이렇게 멀지 않은 곳에 이렇게 낯선 내가 익히 알던 공간들과 되게 많은 다른 공간이라는 느낌을 좀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게 거리의 실제 물리적인 거리의 문제가 아니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었고 그래서 이제 그 공간을 배경으로 영화를 찍고 싶다고 생각을 했을 때 이 안에 여러 가지 우리한테 존재하는 어떤 여러 가지 거리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물리적인 거리뿐만이 아니고 심리적인 거리, 관계의 거리, 삶과 죽음의 거리 이런 거리들을 테마로 영화를 만들 수 있으면 여러 가지를 영화 속에 담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관련되는 질문이 하나 들어왔는데요. 영화를 보다 보면 일정한 거리가 존재합니다. 저는 스크린을 3등분 했을 때 스크린 3등분에서 접히는 그 두 선만큼의 거리가 있다고 느꼈는데 여러 장면에서 구도를 잡으실 때 의도하신 바가 있으신지 의도하신 게 있다면 어떻게 측정하셨는지 궁금해요라고 질문하셨어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여러 가지 영화의 어떤 주제의식 같은 측면이나 스토리의 측면이나 캐릭터 설정적인 측면이나 여러 가지 내용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형식적인 부분에도 좀 이 거리감이라는 테마를 좀 활용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카메라와 어떤 피사체의 거리, 그리고 대화를 하고 있을 때 인물 간의 거리 그런 것들을 좀 잘 활용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었고 기본적으로 이제 앵글을 잡을 때도 우리가 익숙한 앵글보다는 또 조금 다르게 좀 거리감을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었고 그 생각으로 이제 촬영 감독님과 많이 좀 얘기를 많이 나눴던 것 같아요. 그리고 조명 같은 측면에서도 어두운 부분과 밝은 부분, 명암의 거리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활용하자. 그래서 이런 식의 거리감이라는 테마 안에서 좀 형식과 내용적인 측면에서 많이 시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몇 개 더 여쭤보려고 했는데 질문들이 이제 막 쇄도하고 있어서 하나 드리면
강기루 배우님께 질문이 들어있는데요. 맡으신 진우 역할은 극중 여러모로 혼란스러운 역할이 듯합니다. 여러 관계의 중심에 놓여 있는 인물이라고 생각했는데요. 그 관계, 예를 들면 서리의 보호자, 옥정의 목동, 현민의 연인 등 그 사이에서 갖고 있는 각자 다른 미묘한 감정의 차이를 표현하실 때 힘든 일은 없으셨는지, 힘든 점은 없으셨는지, 혹은 각 관계에서의 어떤 점을 포커스 두셨는지 궁금해요. 매우 힘들었고요. 사실 이 영화를 감독님이랑 준비를 하면서 영화를 10월 달에 촬영을 했는데 5월부터 준비를 했어요. 다른 영화들은 다 거절을 하고 일체 이제 이 영화만 준비를 했는데, 이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인물 간의 관계들이 다 있다 보니까 하나하나 제가 고민을 하면서도 너무 이게 제가 감당하기 힘든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10년, 20년 후에 이 연기를 했다면 더 좋았을 뻔했나 싶기도 하지만, 어쨌든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영화가 거리감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또 카메라가 인물에서 멀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고, 그래서 관계 속에 하나하나를 설정하는 것보다는 그냥 그 7명 중 1명으로 존재해야겠다는 생각으로 마음을 많이 비우고 촬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질문을 드리게 되면, 이건 뭐 나올 수밖에 없는 질문이었는데요. 영화의 제목이자 극중에 등장한 작품인 정말 먼 곳, 시라는 시와 그 주제적인 면이 어떤 식으로 영화에 반영됐는지 관련해서 자세한 이야기 듣고 싶습니다. 관련해서 당연히 저도 여쭤보려고 했던 건데, 전작 한강에서도 바로 시를 모티브로 해서 만든 영화고, 또 주인공도 시인이고, 이번 영화에서도 현민이 시인으로 등장해서 또 아까 질문에도 나오듯이 정말 먼 곳이라는 제목도 이 박은지 시인님의 동명 시에서 따오기도 했고, 또 주제적인 면을 차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적인 걸 어떻게 이용하려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는 이 정말 먼 곳 시는 그 박은지 시인의 그 2년 전, 3년 전 등단작인데요. 네, 사실 그 시가 이 영화보다 훨씬 먼저 있었기 때문에 그 시가 그 영화와 작가의 쓴 어떤 계기나 이런 거는 좀 다를 수는 있어요. 근데 제가 이거 시나리오를 쓰면서 그 시가 생각이 났었고, 그래서 그 시에서 제가 받은 느낌과 영화가 좀 되게 잘 맞는다는 생각이 들었어서 박은지 시인한테 이제 얘기를 했죠. 그래서 네, 당신이 어떤 생각으로 이 시를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시에서 내가 받은 영감을 가지고 내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영화와 이 시를 같이 하고 싶다, 이런 얘기들을 했어요. 그때 이제 그 시인도 되게 흥미로워했고, 그랬어서 이 시를 활용한 부분들이 있었고, 일단 그 시에서도 제가 받은 인상은 거리감을 활용한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거리감 같은 측면에서도 네, 이 영화와 좀 여러 가지 연결고리가 있다는 부분이 들었었고, 이 주인공 인물들의 심리를 좀 네, 보여주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영화와 함께 만날 때.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시 얘기가 나오면 이제 시나리오를 다 쓰고서 시인한테 이제 보여줬어요. 보여주고서 이제 어떠냐, 그리고 이런 얘기하면서 나누다가 이제 당신이 생각하는 정말 먼 곳, 시를 썼을 때 정말 먼 곳의 의미와 제가 이 영화를 만들 때의 정말 먼 곳의 의미에 대해서 대화를 나눴었는데, 저는 이제 내가 생각하는 나의 안식처가 나로부터 얼마나 멀리에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다.
그런 생각에서 정말 먼 곳이라는 제목을 생각한 것 같다 이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시는 그 시를 쓸 때 정말 먼 곳의 의미를 도달할 수 없는 곳이라고 생각을 했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도 좀 대화가 좀 여러 가지 흥미로운 부분들이 있었고 또 통하는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기왕 말씀이 나온 김에 한 발 좀 더 들어가보면 감독님 자신이 시를 쓰셨고 시를 사실 먼저 예술이라면 먼저 하시면서 예술을 시작하셨는데 시와 영화가 만난 지점인 어떤 지점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시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 영화하고 시가 굉장히 닮은 부분이 많다고 늘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되게 영화도 다른 장르들에 비해서 함축적인 장르라고 생각을 하고 시 또한 그 함축적인 것이 굉장히 중요한 미덕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그리고 너무 직접적으로 말한다기보다는 영화도 사실 말한다기보다는 보여준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도 좀 충분히 풀어내지 않고 표현하는 것들 이런 부분에서 좀 많이 닮아 있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종종 합니다. 네. 뭐 감독님한테 질문이 많을 것은 당연히 알고 있었는데 지금 배우님들에 대한 질문도 잘 들어오고 있는데요. 어쨌든 좀 더 배우님이 많이 계시니까 좀 평소에 들을 수 없는 배우님들에 대한 질문을 좀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김시아 양이 나와 있는데 일단 외모가 영화에서는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좀 많이 자랐죠? 영화에서는 찍은 지 오래됐죠. 그래서 나이가 1살 먹어서 이렇게 커 보이는 거예요. 네, 시아 양에 대한 질문이 들어와 있는 게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아 양은 연기할 때 감독님이 어떤 말을 하던가요? 서리에 대한 설명, 연기 디렉팅 비슷한 질문이 또 있어서 하나 더 얘기를 해볼게요. 시아 배우님의 너무 자연스러운 연기가 인상 깊었습니다. 대사가 주어진 그런 상황에서 연기를 하신 건지 감독님 욕을 해달라는 얘기가 어때요? 지금 무슨 말인지 잘 이해해요. 그냥 시아는 어떻게 연기했어요? 감독님이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 줬어요? 아니면은 이런 상황이니까 이렇게 했어요? 저는 영화에서는 설이지만 진짜는 시아니까 영화에서는 감독님이 하라는 대로도 하고 시아가 감정을 느껴서 연기도 하고 그랬어요. 시아는 근데 아직 영화를 못 본 걸로 알고 있어요. 아 지금 이 두 번째 영화 못 봤죠? 아, 봤어요? 네 봤는데 엄마 앞에서. 돌려가지고 이 대배우의 얘기는 좀 이따 또 듣기로 하고요. 홍경 배우님 질문이 들어와 있습니다. 현미는 진우의 차 안에서 2차례 내리지 않고 차 안에 있었습니다. 현미는 차 안에 갇힌 걸까요? 혹은 문을 열 용기가 없었던 걸까요? 배우님의 해석이 궁금합니다. 차 안에 갇힌 게 아닐까요? 그런 건 아닐 거고
질문이 좋아서 글쎄요, 갇힌 거뭐 이런 거 아닌 거고 그냥 현민의 성격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거기서 좀 이 친구는 항상 참고 매사 웃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계속 참고 뭔가를 지켜보고 하는 게 어떤 이 친구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관련해서 한 가지 이게 홍경 배우님이 답해 주실 건지 감독님이 답해 주실 건지 모르겠는데 그 할머니가 돌아가시는 소식을 듣는 장면이 좀 인상적이었어요. 이렇게 이 홍경 배우님이 이제 현민이가 차 트럭 안으로 들어오고 그 현민의 시점으로 그걸 보여주잖아요. 그냥 말없이 그 의미는 어떤 건가요? 어떤 배우님이 연기를 홍경 배우님은 현민의 시점에서 보여지는 거니까 어떤 느낌으로? 근데 뭐 저는 제 시점이라고 생각하고 연기를 하진 않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상황 속에 들어가서 연기를 해야 되는 거였기 때문에 그냥 정확히 뭔지는 몰라도 안 좋은 것들이 일어났다라고 생각이 들었을 것 같거든요. 어떤 사람의 직감이라는 게. 그래서 거기까지인 것 같고 그걸 왜 제 시점으로 잡았는지는 아마 감독님이 답을 주시지 않을까 싶어요. 네,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주된 상황이 보이는 어떤 피사체들과 카메라의 거리감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이런 것들 많이 고민했었는데 그 일환이었던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이 영화가 계속 좀 관조하는 시선을 유지하려고 하는 측면이 있는데 그랬을 때 이 각 씬마다의 어떤 보여줘야 되는 상황들이 있었을 때 이 상황을 카메라가 어디에서 보여주는 게 좋을까 이런 고민들을 제일 먼저 했던 것 같고 그랬을 때 그 트럭 안에서 내 시점으로 보여주는 게 어떻게 하면 어쩌면 좀 더 관객들에게 좀 더 어떤 좀 흥미로운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었고 좀 더 어떤 이 할머니의 죽음을 설명하지 않고 어떤 분위기로 좀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어떤 그 의미심장함에 대해서 이런 생각들을 좀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상희 배우님께 좀 재밌는 질문이 하나 들어왔는데요. 이상희 배우님 정말 양을 무서워하시나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답니까? 네? 아니, 좀만 더 말씀해 주시면. 양을 무서워하지는 않는데 여기 제가 맡은 역할이 친구가 이제 서울에서 있다가 오고 그 양을 처음 보고 그리고 엄마지만 사실 애를 어릴 때부터 보살피지 못해서 좀 보호자 같은 면이 굉장히 덜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 양이랑 어쨌든 이렇게 같이 있으면서 이렇게 서리가 보기에 서리보다 더 아이스러운 면도 있고 그 서리의 마음이 조금 열리고 저희 둘이 조금 전과 다른 편안한 유대가 생기는 어떤 씬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들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리고 뭐 그다음 무서워하지는 않습니다. 이도영 배우님은 이제 아버님이신 이제 기종원 선생님하고 같이 실제 부녀인데 영화 속에서 좀 부녀 역할을 하셨어요. 네. 굉장히 좀 특별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어떠셨나요? 네, 특별했어요. 제가 아버지랑 따로 지내거든요. 근데 이렇게 아빠랑 붙어서 아침, 점심, 저녁을 같이 먹는다는 것 자체가 되게 특별하기도 했고 그러면서 진짜로 가족인데 가족으로 이 영화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도 되게 좋았고 그리고 제가 시골에서 살아본 적이 없다 보니까 이런 이렇게 다 같이 더불어 사는 그런 것도 되게 좋았어요. 마침 질문이 하나 들어와 있는데요. 진우와 현민이 연인이라는 걸 오피셜하게 알았을 때 진우에 대한 감정이 어떠셨나요? 그에게 애인이 있었지만 그래도 계속 좋았었는지. 그러니까 나중에 받아들여 주시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질문 같기도 하고요.
네, 원래 시나리오상에서는 제가 좀 나중에 아는 거였어요. 근데 이제 편집을 해주셔서 제가 초반에 알지만 그거를 그래도 이 사람에 대한 마음을 그냥 마냥 접지 않고 그래도 계속 이어가는 캐릭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진우를 봤을 때 그냥 이성적인 감정이라고 생각은 하지 않았어요. 감독님도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 사람이 뭐 여자친구가 있건 남자친구가 있건 그냥 인간적으로 좋아하는 마음은 절대 식지 않겠구나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그렇게 연기를 했던 것 같아요. 관련된 질문이 또 들어와서 여쭤보면 여기서 목욕탕에서 눈물을 흘릴 때 왜 고백 시도를 안 했나요? 라는 질문이네요. 고백 시도요? 그러니까 고백하고 온 시점이 안 맞는데요. 그 눈물의 의미랄까요? 아, 눈물의 의미는 그냥 한 번에 다 모든 감정들이 좀 몰려왔던 것 같아요. 그냥 문경이라는 캐릭터가 항상 앞에서는 웃고 모두를 챙기고 자신의 아픔보다는 남들을 돌봐야 하는 그런 게 조금 더 큰 그런 책임감이 큰 캐릭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괜찮다고 생각하고 넘겨왔던 것들이 한 번에 좀 몰려와서 그리고 할머니의 빈자리도 또 느껴지고 똑같이 목욕을 하는데 할머니의 빈자리가 느껴져서 더 크게 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기루 배우님과 상희 배우님 표정이 점점 닮아 보였어요. 두 분이 함께 있는 씬 촬영하기 전에 표정이나 행동 등 논의를 나누셨을지 궁금합니다라고 질문이 들어왔는데 사실 이 영광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 이 영화를 아무 설명 없이 처음 봤을 때 이제 이상희 배우님이 등장하고 뭐 쌍둥이 남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이게 약간 다 저기서 얘기하는 거는 허위이고 사실은 뭐 부부 같은 관계였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이 진우가 이 설이를 대하는 그 감정의 깊이나 또 약간 남매보다는 좀 부부 같은 어떤 그런 좀 인연, 좀 악연 이런 느낌으로 좀 서로 대하시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어쨌든 관련되는 질문이라서 이렇게 소화하는지. 죄송합니다. 닮았다는 얘기가 네. 아름다우신데 제가 닮아버렸네요. 글쎄요, 저는 닮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그런 말씀들을 해주시는 게 뭐 어떤 그런 보여지는 부분에서 함께 얘기를 나누고 그러지는 않았었는데요. 아무래도 시나리오가 가는 길이 있고 그런 부분들을 각자 고민을 해도 같은 이제 같이 합쳐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같은 눈을 뜨고 같은 인물들을 보기 때문에 닮아지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떠신지요? 저 캐스팅 할 때 누가 닮았다고 해서 굉장히 기분 나쁩니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게 찍는데 영화 속에서 어떤 무드가 비슷한데 기분 좋더라고요. 야, 진짜 우리 쌍둥이 같다 막 그랬었고. 근데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이렇게 외모나 표정이나 뭐 몸짓에 대한 의논은 없었고요. 그냥 각자가 맡은 캐릭터를 했었는데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기에는 진우도 어떻게 보면 어떤 솔직할 수 없는 처지가 있고 소외된 처지가 있고 저도 어떻게 보면 소외된 처지가 있고 아마 다른 사람들보다 어떤 열등감이나 피해의식이 조금 더 있는 친구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한 핏줄이니까 어쩔 수 없이 좀 닮기도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고 저도 처음에 대본 읽을 때는 말씀하신 것처럼 나 진우의 전 부인인가?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이게 흔히들 가지고 있는 편견이죠. 영화 속에서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될 것 같다는 흔히들 나올 수 있는 편견인 것 같아요. 저도 대본을 볼 때는 그랬던 것 같고 근데 그 편견을 조금 젖히고 있는 그대로 보면 이럴 수 있겠다 싶더라고요. 저는. 감독님께 좀 여쭤볼게요. 그 쌍둥이라는 설정은 어쨌든 감독님이 설정하셨을 텐데요. 굳이 이란성 쌍둥이로 이렇게 설정하신 이유는 뭐였나요? 원래
원래는 처음에는 그냥 동생이었고 그래서 처음에 이제 그 이상희 배우한테 얘기를 했을 때 동생은 못하겠다고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못할까 하다가 쌍둥이면 어떨까 생각을 한 거죠. 네. 그래서 쌍둥이는 할 수 있다 그랬어요. 네, 그 쌍둥이 얘기했더니 그건 흥미로운데 약간 이까지 해가지고 네, 그 쌍둥이로 하거든. 네, 일단 시작은 그거였고 쌍둥이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는 일종의 그런 이들이 이렇게 굉장히 지금 거리가 먼데 지금 관계의 거리가 먼데 또 근데 이걸 뗄 수가 없는 어떤 운명 공동체 같은 느낌이랄까. 네, 그 느낌이 또 어떤 부부처럼 보인다는 느낌하고 또 일맥상통하는 것 같고, 네, 약간 그런 측면에서 좀 영화에 여러 가지 좀 더 더해줄 수 있겠다는 생각을 네, 이상희 배우님이 동생 못하겠다고 한 덕분에 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관객님이 저와 굉장히 비슷한 감정을 느끼셨던 것 같은데요. 트럭을 운전하면서 트럭 운전하면서 이제 감정 격하신 장면, 감정이 격한 부분을 연기하셨는데 혹시 무섭진 않았나요? 저는 보는 내내 사고 날까 웃었어요.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저도 똑같이 이렇게 느꼈거든요. 정말 이렇게 사고 나서 결말이 지어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는데 진짜 저는 연기하시기 너무 힘들으셨을 것 같아요. 이 장면. 어떻게 해야 되셨나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너무 힘들었긴 한데 사실 그 장면뿐만 아니라 기술적으로 어쨌든 그 어려움을 숨겨야 하는 여느 촬영이나 마찬가지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많았는데 특히나 아주 특정적인 장면에서 운전을 또 살살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감정상 그런 부분들이 좀 애로사항이 있었는데 그래도 촬영 감독님이 30km만 달려도 빨라 보인다고 하셔가지고요. 처음에는 감정대로 밟다가 다 큰일 나겠다 싶어가지고 30km에 맞춰서 네 있습니다. 그게 저희 촬영의 가장 양 출산 빼고는 가장 마지막 촬영이었고 그게 이제 그 씬이 오케이가 나면 다 끝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가 어줍지 않게 해서 길어질 수 없다 이런 생각을 해두시고 있고 그래서 집중해서 했던 것 같습니다. 네, 홍경 배우님은 약간 무서워. 직접 운전하시는 게 아니라. 많이 무서웠죠. 장난이고. 근데 기루 형이 옆에서 너무 고생하는 걸 저는 봤어가지고 왜냐면 그 연기도 감정적인 게 아마 진우가 거의 극에 달하는 신이었고 또 이게 뭐 이런 것까지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 핸들 자꾸 운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어도 바꿔야 되고 내릴 때도 뭐 사이드 브레이크 뭐 이런 것도 신경을 썼었어야 돼서 되게 힘들어하는 모습을 많이 봤었어가지고 근데 그럼에도 너무 잘 해내셨잖아요. 그래서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30km를 유지하셨다고 했지만 어떻게 감정이 격앙되는 거에 따라서 더 빨라지는 느낌을 받아가지고 되게 그런 게 아주 스릴러 영화 같달까? 그 홍경 배우님한테 질문을 드리면 현민이는 어디로 갔다고 생각하시나요? 라는 질문이 있어요. 사실 그러니까 막 어디로 가야 되겠다 이런 것보다는 현민이가 떠나면서 생각했던 거는 저의 해석으로는 헤어지자라는 의미는 아니었다고 생각을 해요. 잠깐 이 둘이 해온 기간이 있고 또 무엇보다 각별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서로를 너무 잘 알기에 잠깐 시간을 두고 좀 떨어져 있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이제 거리를 좀 두자라고 생각을 하고 떠난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특별한 목적지보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지점인 것 같아요. 개인적인 소감이지만 영화의 엔딩에 새끼 양이 태어나는 걸 보고 왠지 현민이 다시 그 목장으로 돌아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민이 목장을 떠난 그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홍경 배우님은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요거 한번 해주시죠. 거의 같은 내용이지만 그죠? 네. 그 돌아오는 그러니까 그 새끼 양이 마치 그러면 이 질문은 다시 감독님한테 어쨌든 이 영화의 시작은 할머니 양 이제 죽는 걸로 시작해서
새로운 새끼양이 태어나는, 어쨌든 이 영화는 많은 죽음과 탄생이 엇갈리고 있는데 애초부터 그렇게 그 시작과 끝을 하신 건지, 설정하신 건지, 왜 그렇게 하셨는지. 네, 네, 시나리오 처음 쓸 때부터 양이 죽은 양을 묻어주는 거에서 시작해서 새끼 양이 태어나는 걸로 끝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이 영화가 사실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좀 저는 비관적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이들이 다 모였다가 하나씩 뿔뿔이 흩어지는 식이 돼버리니까. 근데 그럼에도 라는 뜻이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그리고 약간 그런, 네, 그 안에도 또 삶과 죽음의 이 거리감과 그 사이에 있는 것들이 있을 테고, 이런 생각들을 했던 것 같고요. 네, 홍경이 다시 왔을 수도 있고, 또 홍경이란다. 현민이 다시 왔을 수도 있고, 네, 진호가 뭐 왔을 수도 있고, 이들이 다시 모일 수도 있고, 뭐 이럴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찌 됐건 새 생명이 태어난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뭐 슬슬 들어오고 있지만 슬슬 좀 마무리를 지어야 될 시간인데요. 감독님부터 이제 앞으로 어떻게 활동을 하실 건지 설명해 주시고 관객님들한테 전하실 메시지 있습니다. 네, 사실 이 영화를 딱 완성한 시점에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이제 좀 여러 가지로 힘들긴 했어요. 이 영화 완성하고 나서 이렇게 영화제에서 이렇게 관객들 만나고 하는 게 사실 굉장히 큰 원동력이 되는데, 영화를 만드는 이 독립 영화는 그게 없어지니까 굉장히 허탈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약간 강기루 배우랑도 얘기하면서 얘기 나왔었는데, 약간 점점 약간 뭔가 무기력해지는 느낌도 받고, 영화를 뭔가 이렇게 완성을 했는데 보여줄 수가 없으니까, 네, 그런 것들 많이 겪었었는데, 또 그러면서 또 이제 영화를 계속 만들기 위한 힘은 어디서 얻어야 될까, 이런 고민도 많이 한 것 같고, 이런 극장이 없어질지도 모른다는 어떤 위기감을 처음 느꼈었던 것 같은데, 그런 시대에는 영화를 어떤 식으로 만들어야 될까, 약간 뭐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요즘은 그런저런 생각들을 하면서 또 다시 세 번째 영화는 또 뭘 만들어야 될까, 약간 이런 고민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정말 먼 곳으로 관객분들 많이 만나고 얘기 듣고 하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 시간들을 최대한 즐기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이게 영화제가 아무래도 세계적으로 지금 다 취소되거나 미뤄지거나 하는 상황에서 저도 조금 무기력함을 느꼈고, 뭔가 이게 과연 관객분들이 보실 수 있는 환경이 될까? 막 이런 걱정도 들고, 조금 좀 속상한 마음도 컸던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이렇게 관객분들을 만날 수 있는 자리가 생겨서 너무너무 기쁘고요. 그리고 저희가 개봉을 하게 되면 또 더 많이 찾아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 이렇게 코로나 사태 이후로 마스크 쓰고 영화를 본 적이 있고, 마스크 쓰고 GV를 한 적이 있는데, 마스크 쓰고 영화 보고 GV 한 적은 오늘 처음이에요. 와, 이거 산소 너무 땡긴다. 그쵸? 여러분 얼마나 힘드세요?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끝까지 자리 지켜주시고, 이 궁핍한 산소 안에서 저희에게 관심 가져주시고, 응원하는 마음으로 진짜 엉덩이 꼭 붙이고 앉아서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냥 인사해 주세요, 인사. 벅찬가 봐요. 저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영화 찍을 때 힘들진 않았어요. 그냥 감정도 잡으면서 뭔가 연기 실력이 더 늘고 오히려 연기를 하니까 또 뭔가 쑥쑥 크고 좋고 이 영화는 대단해요. 부담되시겠습니다. 감독님. 영화 볼 때 자놓고. 먼저 이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영화제도 용빈에서 열고 서울 상영까지 이렇게 열리게 해주셔서 저희와 여러분들이 만날 수 있게 된 것 같은데요. 이 자리 빌어서 전 국제영화제 관계자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저도 서울 상영 영화를 몇 개를 예매했거든요. 개봉 전에 영화 만나보신다 생각하시고 좋은 영화들 많이 상영하고 있으니까요. 극장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강기료 배우님은 하나 더 다른 영화 하나 더. 예. 더스트맨이라고요. 오지연, 신달기 배우가 나오고 김나경 감독님이 연출하신 영화고 거기서 제가 지적 장애인으로 출연을 합니다. 관심 가져주시고 많이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저는 일단 감독님한테 감사하고요. 커리어를 주셔가지고. 그리고 영화 하면서 너무 좋았어요. 왜냐면 진짜 제가 아직 경험이 많이 없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모든 배우분들이나 스태프분들이나 이렇게 열려있는 분들을 만나는 건 쉽지 않다고 항상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감독님도 이제 처음에 저한테 제안 주시고 만나서 얘기 나눌 때도 그랬었고, 또 기루 형이랑 실제로 같이 작은 펜션이라고 할 만한 이렇게 작은 오두막 안에서 같이 영화 찍으면서 생활을 하면서 촬영 끝나면 약간 진짜 연인처럼 고생했어 이러고 이렇게 서로 반겨주고 막 그랬었는데 그리고 저한테는 이게 첫 로맨스거든요. 그래서 첫 키스신이기도 했고, 그래서 뭔가 영화에 담기진 않았지만 뭔가 좋았어요. 그리고 이제 뭐 상희 누나나 구영 누나나 그 시아나 그리고 또 할머님도 그렇고 기주봉 선배님도 그렇고, 기주봉 선배님은 정말 다들 아시겠지만 레전드잖아요. 그리고 상희 누나도 리빙 레전드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회가 또 언제 있을까 싶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코로나도 그렇고 긴 장마가 있었는데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전주 팀들 있거든요. 항상 진짜 열심히 홍보해 주시고 해주셔서 박수 한번 쳐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사진을 찍고 행사 마치겠습니다.